아프리카 사바나의 광활함은 극적인 대비로 이루어진 장관이다. 야생의 아름다움으로 빚어진 풍경이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폭력성을 품고 있다. 이 가혹한 환경에서 자결하는 태양의 열기가 메마른 대지 위로 내려앉고 바람은 자연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소리를 실어 나른다. 이곳에는 물리의 법칙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체계가 존재한다. 여기서의 생존 경쟁은 단순한 본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이며 놀라운 적응의 결과이고 야생 그 자체만큼이나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의 산물이다. 사바나는 자연의 힘과 생존의 잔혹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전장이다. 키 큰 초원과 듬성듬성 흩어진 나무들 사이에서 모든 움직임은 결정적이며 단 한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 포식자와 피식자는 단순한 생사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위를 향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꺾이지 않는 생존 의지의 상징이다. 생명과 죽음의 순환은 멈춤 없이 반복되며 이 땅에서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의 실수가 존재를 이어갈 유일한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이다. 아프리카 사바나는 단순히 동물들의 서식지가 아니다. 이곳은 형태와 능력, 그리고 각자의 본능과 목적을 지닌 주인공들이 장대한 여정을 그려나가는 소리 없는 전쟁의 무대다. 사바나를 지배하는 이 거대한 존재들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5종이 있다. 사자, 코끼리, 아프리카 물소, 코뿔소, 그리고 표범. 이들은 각각 힘과 인내, 그리고 장엄함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이 5 존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을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바나를 이토록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곳에 사는 동물들의 아름다움만이 이유는 아니다. 사바나는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거대한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한다.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군림하는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힘조차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세계에서 정교한 사냥 전략을 구축한다. 오랜 세월 축적된 기억을 지닌 코끼리는 힘과 지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아프리카 물소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적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갑옷 같은 두꺼운 피부를 지닌 코뿔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다. 그리고 교활함과 탁월한 기민함을 지닌 표범은 속도와 정확성만이 생존을 좌우하는 세계에서 조용히 살아남는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거인들의 이야기에 푹 빠질 준비를 하자. 자연이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하라. 이 장대한 광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 사바나의 왕, 사바나의 제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이 거친 생태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다. 황금빛 갈기와 위험 있는 자태로 그는 사바나 생명력의 힘과 권위, 그리고 장엄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그의 진정한 위엄은 영역과 가족을 지키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에 있다.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사자는 혼자 사냥하지 않는다. 그 힘은 단순히 거대한 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협력하는 능력에 있다. 그 위험을 상징하는 갈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다른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생명 유지 장치이기도 하다. 사자가 싸움에 나설 때 그는 무리의 리더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휘력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된다. 사자의 삶은 권력과 전략의 충과도 같다. 사자는 가장 크거나 가장 빠른 존재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무리를 이끄는 능력 덕분에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오른다. 사자는 인내의 사냥꾼이다. 그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먹이를 관찰하며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선택한다. 이는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하지만 사자의 생존 투쟁은 단순한 사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능력에서도 나타난다. 사바나는 끊임없는 경쟁의 공간이다. 사자는 다른 포식자들, 표범, 하이에나, 심지어 다른 사자들로부터 무리를 보호해야 한다. 영역 싸움에서의 전투는 종종 피비린내 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사자가 등장하면 그는 지도자를 상대로 치열한 결투를 벌이며 패배자는 추방되거나 최악의 경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 권력 쟁탈의 싸움은 가차없으며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뿐이다. 게다가 사자는 집단 사냥의 대가다. 많은 포식자가 혼자 사냥하는 반면 사자는 무리의 힘을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인다. 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사자는 서로 협력하여 먹이를 포위하고 정확하게 공격한다. 이러한 집단 전략 덕분에 사자는 자신보다 크고 강한 먹이도 제압할 수 있다. 암사자들이 함께 사냥하는 동안 수사자는 경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향한 모든 위협에 대비한다. 그러나 사바나의 왕이라고 해서 사자가 도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생존을 향한 투쟁은 끊임없으며 삶은 무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확보해야 하는 끊임없는 필요로 점철되어 있다. 여러 면에서 사자는 지도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폭력과 경쟁이 야생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대가를 상징한다. 사자는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적응과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그는 우리에게 사반에서의 생존이 단순한 육체적 힘에 있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준다. 사바나의 왕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존하고 배우며 가르치고 무엇보다 죽음이 언제든 손닿는 곳에 있는 세계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사냥과 영토를 위한 싸움 속에서 사자는 자신이 최고의 포식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나 무적의 지배자로 그려지는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자의 진정한 싸움은 자신의 혈통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자신과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냥할 수 있는 터전을 찾는 데 있다. 모든 동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자는 항상 움직이며 항상 전투 속에 있으며 생존을 위한 싸움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제 우리는 사자의 위엄과 영리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할 것은 사바나의 또 다른 거인, 나무와 높은 풀 사이를 조용히 거니는 진정한 거신이다. 코끼리는 그 웅장함과 놀라운 지능, 그리고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복잡한 생명체 중 하나로 손꼽힌다. 키가 4m에 달하고 몸무게가 6톤에 이르는 웅장한 코끼리는 풍경을 지배하는 듯한 존재감을 뽐낸다. 그 움직임은 차분하지만 강력하며 나무를 쉽게 쓰러뜨리거나 울창한 숲속 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단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내려온 고대의 지혜에 있다. 코끼리는 놀라운 기억력을 지니고 있으며 땅과 자원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다. 그들은 물을 어디서 찾는지, 다양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심지어 수세기 동안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어떻게 탐색하는지도 알고 있다. 사자들처럼 코끼리도 혼자 살지 않는다. 이들은 복잡한 가족 단위를 이루며 명확한 위계 구조 속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암컷, 즉 모계장이 무리를 이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두에게 존중받는데 이는 그녀가 무리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먹이가 풍부한 장소, 물을 찾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포식자나 기타 위협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다. 코끼리는 놀라운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저음의 굉음부터 지면을 통한 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여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과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코끼리들과도 소통한다. 그들의 크고 민감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지면에서 발생하는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다른 코끼리의 존재나 심지어 위험한 포식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힘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하지만 코끼리 역시 자신만의 싸움과 마주한다. 불법 사냥과 서식지 파괴와 같은 인간의 위협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코끼리는 귀중한 상아 때문에 밀렵의 대상이 되며 광활한 서식지는 도시 개발과 농업 활동의 확장으로 점점 침범당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코끼리를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요한다. 생존을 향한 여정에서 코끼리는 우리에게 끈기, 기억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전한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반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역사, 가족, 그리고 주변, 자연의 균형과의 연결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코끼리의 여정이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다. 사자와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단순한 힘의 괴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고대의 지혜를 지닌 존재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와 아프리카 사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코끼리의 고유한 위대함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다른 사바나의 전색에 주목할 시간이다. 그의 힘과 끈기는 지금까지 본 거인들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바로 아프리카 버팔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적수가 거의 없는 용기와 끈기의 역사를 지닌 동물이다. 사바나에 지치지 않는 전사를 만날 준비를 하자. 아프리카 물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 있는 동물 중 하나로 진정한 저항의 상징이다. 체중이 최대 900kg에 달하는 튼튼한 몸과 머리를 둘러싸며 자연스러운 아치를 이루는 위압적인 뿔을 가진 그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존재다. 하지만 아프리카 물소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리 생활과 생존을 향한 집단적 전략이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생존의 방식이다. 다른 동물들이 혼자 사냥하거나 생활하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 물소는 깊이 사회적인 존재다. 수백 마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며 이들은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를 이룬다. 무리의 힘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방어 수단이며 물소들은 놀라운 보호 행동을 보인다.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어린 개체와 취약한 개체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어 모이며 성체들은 무리를 도전하는 어떤 포식자와도 맞설 준비를 한다. 물소 무리가 사자, 하이에나, 심지어 악어와도 집단의 힘을 이용해 맹렬히 맞서는 모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무리의 구성원 간의 이 단합은 가장 큰 도전들을 이겨내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전한다. 아프리카 물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무리 강하더라도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연대와 집단의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룹의 각 움직임은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조화롭게 조정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황소의 삶 또한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사자는 항상 기회를 노리며 은밀히 다가온다. 무리의 힘이 뛰어난 방어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황소가 실수나 잠깐의 방심으로 무리에서 떨어지면 쉽게 먹잇감이 되고 만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계와 단결의 필요성이 바로 아프리카 황소 생존 투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 버팔로는 타고난 투쟁 본능을 지니고 있다. 공격을 받으면 그는 맹렬한 결의로 싸우며 많은 포식자들은 그의 놀라운 저항력과 힘 때문에 버팔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능력은 그를 사반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물 중 하나로 만든다. 부상을 입어도 버팔로는 물러서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그를 다른 동물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다. 사냥을 시도하는 사자들조차도 버팔로를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아프리카 물소는 단순한 강인함의 동물을 넘어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맞서며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무리의 힘이 가장 큰 장애물조차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의 생존을 향한 투쟁은 혼자든 무리와 함께든 우리 모두에게 인내, 연대, 그리고 미지 앞에서의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울림 있는 서사이다. 압도적인 힘과 굴하지 않는 정신을 지닌 아프리카 물소는 사반에서 여전히 군림하며 언제든 싸우고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존재는 가장 큰 위협 앞에서도 당열과 결단력으로 생존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프리카 물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반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하나이며 그의 이야기는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준다. 아프리카 물소라는 사바나의 진정한 전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인상 깊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생물 중 하나에 집중해보자. 코뿔소는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몸집을 지닌 채 사바나를 걸어가는 조용한 존재로 그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다. 하지만 그의 생존 여정은 단순히 포식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훨씬 더 큰 위협에 맞서 싸우는 전투이기도 하다. 흰 코뿔소든 검은 코뿔소든 코뿔소는 아프리카 사반에 서식하는 가장 거대한 육상 포유류 중 하나다. 거의 뚫을 수 없는 두꺼운 피부와 강력한 뿔은 그를 가장 두려움받는 동물 중 하나로 만들며 독보적인 존재감은 힘과 저항력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겉보기에 무적처럼 보이는 모습 뒤에는 코뿔소가 생존을 위해 직면하는 복잡한 도전들이 숨어 있다. 비록 그의 신체적 힘이 인상적이지만 코뿔소는 사냥꾼이 아니다. 그는 초식동물로 주로 풀과 관목을 먹으며 생활한다. 그의 식습관과 평온한 행동은 전쟁 동물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분함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협을 받으면 코뿔소는 자연의 힘으로 변모한다. 그는 자신의 체구에도 불구하고 시속 킬로미터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방어를 위해 뿔을 치명적인 정확도로 사용한다. 그러나 코뿔소의 진정한 전투는 자연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싸움은 불법 밀렵과 서식지 파괴에 맞서는 것이다. 코뿔소의 뿔은 암시장에서 극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들을 무자비한 밀렵꾼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지난 수십 년간 코뿔소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며 이 장엄한 생명체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경우 코뿔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인류다. 인류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반에서 코뿔소가 유지해온 미묘한 생태적 균형마저 파괴하고 있다. 코뿔소의 삶은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백코뿔소의 경우 소규모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암컷은 새끼와 함께 작은 가족 단위를 형성하는 반면 수컷은 보다 외롭게 생활한다. 특히 백코뿔소는 광활한 땅을 누비며 목초지와 안전한 장소를 찾아다닌다. 그의 여정은 고독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코뿔소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상징하며 단순히 포식자뿐만 아니라 존재를 위협하는 외부의 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코뿔소는 단순한 신체적 저항의 상징이 아니다. 그는 또한
생태계에서의 적응과 균형을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하다. 그의 식습관은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특정 식물에 의존하는 다른 종들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뿔소가 선택적으로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사바나의 풍경을 형성하고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 공간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코뿔소의 이야기는 다방면의 전투라 할 수 있다. 자연적 도전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멸종 위협과 싸워야 한다. 그들의 생존은 서식지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불법 사냥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달려있다. 살아남는 모든 코뿔소, 태어나는 모든 새끼는 종종 점점 더 불리해 보이는 이 전쟁 속에서 거둔 승리인 셈이다. 코뿔소는 저항이 단지 신체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보존의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포식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고유한 힘과 위험 있는 존재감을 가진 코뿔소는 사바나의 수호자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자연자원과 지구상의 종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는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다. 사바나의 거대한 거인들을 뒤로하고 이제 은밀함과 정밀함의 달인, 자연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인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바로 표범이다. 그는 거의 초자연적일 정도의 민첩함으로 사바나를 누비는 조용한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표범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반에서 가장 능숙한 사냥꾼 중 하나다. 날렵하고 근육질의 몸, 민첩한 발, 검은 반점이 있는 황금빛 털을 가진 그는 나무와 덤불 사이에 완벽하게 숨어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그는 사자의 압도적인 힘이나 코뿔소의 방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활함과 속도, 그리고 발각되지 않고 움직이는 능력이다. 다른 거대 포식자들과 달리 표범은 혼자 사냥을 한다. 그는 속도와 힘을 활용하여 작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동물들을 사냥하며 자신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표범은 영양, 원숭이, 조류, 심지어 작은 포유류까지도 사냥할 수 있다. 그의 사냥 기술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다. 표범은 종종 그림자 속에 숨어 조용히 먹잇감에 접근하고 충분히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이빨을 사용하여 단번에 목표를 제압한다. 그러나 표범이 진정으로 위협적인 포식자로 만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쉬거나 사냥감을 숨길 수 있는데 이는 사반에서 다른 포식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날렵하고 유연한 몸을 가진 표범은 나뭇가지 사이를 놀라운 솜씨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포식자들, 예를 들어 하이에나나 사자에게 사냥감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무로 끌어올려 숨길 수도 있다. 표범의 삶은 여러 면에서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지만 동시에 지능이 힘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그는 집단 사냥이나 큰 먹이와의 직접적인 대결에 의존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먹이사슬 최상위에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먹이에 접근할 때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포획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순간까지 눈치채이지 않는다. 그러나 표범 또한 도전에 직면한다. 비록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이지만 사바나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자의 공격처럼 다른 포식자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일은 항상 존재하는 위협이다. 그리고 다른 거대한 사냥꾼과 달리 표범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 그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인내와 정확성의 게임이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사냥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범은 단순히 교활한 사냥꾼 이상의 존재다. 그는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에서 적응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혼자 사냥하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이 마주하는 장애물을 지능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은 그를 사반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 만든다. 표범은 단순히 가장 빠르거나 강한 존재가 아니라 인내와 정확성, 적응의 힘을 이해하는 자다. 사바나를 누비는 표범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힘은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의 생존 투쟁은 조용한 춤과도 같다. 각 움직임이 결정적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선택이고 한 번의 공격이 침묵하지만 무적에 가까운 포식자의 완벽한 전략을 반영한다. 이번 아프리카 사바나의 장대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혜롭고 회복력이 뛰어난 생명체들의 매혹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왔다. 광활한 영토와 거친 자연을 지닌 사바나는 각 동물이 끊임없는 생존을 위해 매일 마주하는 싸움의 무대가 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사자, 코끼리, 아프리카 황소, 코뿔소, 그리고 표범은 생존 투쟁의 핵심 요소를 상징하며 힘과 교활함, 저항력과 당열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사냥하거나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바나 생명의 복잡성과 가장 순수하고 거친 자연과 공존하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한다. 사바나의 왕으로서 사자는 리더십과 전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무리를 지휘하고 집단 사냥을 수행하는 그의 능력은 신체적 힘이 중요하더라도 진정한 리더십은 집단 지성과 적절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자는 힘과 체구만이 권력이 아님을 가르치며 계획하고 이끌며 정확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진정한 힘임을 일깨워준다. 그의 지배력은 단순히 위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혜와 가족과의 결속에서 비롯된다. 한편 코끼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기억의 가치를 보여준다. 폭력과 혼돈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에서 코끼리는 진정한 힘이 인내, 경험,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식에서 나올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의 무리의 수장인 여왕 코끼리, 목의 우두머리는 수십 년간 축적된 지혜를 기억 속에 담고 있어 무리가 사바나의 어려움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헤쳐나가도록 인도한다. 코끼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역사를 존중하며 그 지혜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굳건한 용기와 당열된 정신을 지닌 아프리카 물소는 집단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다. 포식자와 사반에서의 삶의 도전에 끊임없이 맞서는 그의 투쟁은 생존이 종종 집단의 힘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위협을 받으면 물소는 물러서지 않고 무리의 다른 구성원과 힘을 합쳐 자신을 지킨다. 아프리카 물소는 각자가 자신만의 싸움을 가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힘은 서로를 지지하고 가장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드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코뿔소는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힘으로 외부의 역경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다. 그의 삶은 폭력적인 공격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버텨내는 능력으로 특징지어진다. 거대한 몸과 뚫을 수 없는 피부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이다. 코뿔소는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은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견뎌내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그의 투쟁은 단순히 사바나의 포식자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불법 밀렵과 서식지 파괴 같은 더 거대한 위협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표범은 그 교활함과 정확성을 통해 지능이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달리 표범은 단순한 힘이나 숫자의 우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혼자 사냥하며 날렵함과 위장술, 뛰어난 솜씨를 활용해 놀라운 정확도로 먹이를 포획한다. 그림자 속에 숨어 기습 공격하는 그의 능력은 전략과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표범은 우리에게 생존은 종종 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능과 세심한 관찰, 그리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이 다섯 동물은 단순히 사반에 사는 웅장한 생명체가 아니다. 그들은 생존의 핵심 요소인 리더십, 지혜, 용기, 저항력, 지능을 상징한다.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투쟁, 도전에 맞서는 방법, 그리고 냉혹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전한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생존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행동, 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광활하고 도전으로 가득한 아프리카 사바나는 단순한 야생의 장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곳은 공존하는 아름다움과 폭력,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지구 생명을 유지하는 균형을 가르쳐준다. 사바나의 거인들이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인내, 적응, 용기의 교훈이다. 그들은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번영하고 성장하며 진화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장엄한 동물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되돌아볼 시간이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생존 투쟁에 대해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가? 여기서 본 인내, 적응, 용기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사바나는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경험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이야기들에 감동하고 배움을 얻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여 야생의 세계와 생존 투쟁에 관한 더 많은 서사적 이야기와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생명체들의 보호와 자연이 지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사바나를 함께한 이번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에서 다시 만나요.